네, 반갑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저항선을 넘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저항도 넘어갔고 코스닥은 또 신고가도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너무 좋죠. 자,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또 계속 올라가니까 와, 또 살만하다, 이제 뭐 살 거 없나 막 두리번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는요, 이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아끼셔야지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쭉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쉬는 구간이 나타났을 때 약간의 변수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일이 또 주말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수급 동향은 다시 순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약간 찝찝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1,000억 원대. 자, 이 정도면은 네, 좀 매수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매도보다는 낫습니다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약한 수준에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집중하셔야 되겠죠. 올라가는 종목이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같이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21선 저항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RSI 지표도 지금 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직전 고점대까지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이 주말장이지만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찍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죠. 3,300포인트에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3,3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포지션이 한 0.5에서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올려서 신고가를 한번 달성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제 증시가 이제 0.5% 이상 올라가려면 오늘처럼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3%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물론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서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추가 상승을 통해서 81,000원대 이 정도까지만 확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일단은 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겠습니다만,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에 가깝다라는 것 정도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 여발한 듯이 딱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1054포인트. 하지만 과매수 들어가면서 이제 살짝 분위기 애매해질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과매수 국면 처음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더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추가 상승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이 코스피와의 괴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코스피는 아직 덜 올랐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많이 올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이 조금 쉬면서 코스피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의 이동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간 거나 아니면은 뭐 이탈해버리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게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이리저리 옮겨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못 간다고 해가지고 이걸 버리고 절로 가게 되면 그쪽은 상투, 이쪽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엇박자를 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지금 외국인이 1,000억 샀습니다. 1,000억 원. 그 다음에 코스닥이 1,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래소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금융투자가 1시 정도부터 쫙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금융투자가 뭔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내일 정도까지는 더 가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순 매수였다가 매도로 가는 거 그럼 그렇지 니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얘네들은 어차피 뭐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는 거,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줬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의, 또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종목들 위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거래소 쪽에 보시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오늘 별 볼 일 없어요. 네, 이게 삼성전자 쪽으로 아마
아침에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오후에도 계속 매수가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일단은 매수가 들어가 있다라면 아마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에서 레버리지적 매수를 같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이 전기전자라는 시종 상위 1등의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별 볼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면 얘네들 쪽으로는 매수나 매도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이버는 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고요. 신고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카카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비중이 조금 남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G화학 주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SK이노베이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배터리 분리하게 되면서 그냥 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SDI가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지난번에 매도 의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비엠, 네, 10%나 올랐습니다.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 쪽 매수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일 거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라면 개인들이 막 같이, 파고 들겠죠. 이제 이렇게 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수급이 들어왔다는 걸 보게 되면은 야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거기가 고점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금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괜찮지만 과매수가 들어갔다는 부분, 그 다음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바로 바뀌게 된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겠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뭐 오늘은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금융투자 쪽 애들이 이런 전기차,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ETF를 사면서 이쪽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베팅을 했었기 때문인데 지금 금융투자 쪽의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마 대형주 쪽 움직임일 텐데 우리가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게 되면 기관, 금융투자 쪽 한번 봐야 되겠죠. 2차전지 여전히 사고 있네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시장이 더 상승할 것이다. 그 중에서 2차전지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시장 상승에 대해서 베팅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꼭 필요하다. 하이닉스도 매수가 있었지만 그게 많은 물량의 매수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인버스 쪽 갖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쪽은 매도가 좀 있었고요. 인버스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레버리지 쪽하고 코스닥 쪽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긴 한데 레버리지를 훨씬 더 많이 샀어요.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시장의 조정이 약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쪽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연기금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 꼭 한번 볼까요? 외국인 삼성전자 샀죠. 삼성전자 샀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의 금융투자 외국인 매수가 다 들어와서 주가가 튀어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이닉스 어디 갔죠? 네, 하이닉스가 지금 없는데 네,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굳이 매매 동향을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LNF를 매수가 좀 들어갔었고 LNF는 아까 기관 쪽 보니까 매도가 좀 있었던데요. 네. 기관 쪽 매도가 6만, 이게 6만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지금 57,000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전기차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딪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파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만 수급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매수냐 매도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MM 팔기 시작했는데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죠. 0.4%대. 이 정도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데드크로스 나왔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 41,000원대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외국인들이 카카오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카카오를 지금 사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성주 쪽에서는 한컴 MDS가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신고가 아주 잘 나왔어요.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수익률을 좀 인상 깊게 뽑아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장중에 6%대까지 상승하긴 했는데 마무리는 2.9%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뭐 이것들 외에도 일단은 저점 또는 추세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요, 신규 종목을 데리고 오는 것도 괜찮지만 그 신규 종목이 바로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간 종목을 산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기존에 있던 종목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어때요? 지지선이 유지됐거나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다 끝난 이후에 반등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신규 종목에 대한 매수보다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단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거기다 추가적으로 대응해 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이 정도로 좀 해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전략이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늦지 않게 또 오셔서 저하고 같이 시장 이야기 풀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저녁 9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